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치료 중 통증이 없고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부위까지 치료가 가능하기에 암 환자의 50%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의 정확한 위치 파악 후 종양에만 방사선 에너지가 집중되도록 방사선 양, 조사 방법 등 환자별 맞춤 계획을 세워 진행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항암제, 수술과 더불어 3대 암 치료 중 하나인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항암제, 수술과 함께 3대 암 치료법입니다. 2020년 현재 방사선 치료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암 환자 중 약 50% 이상이 방사선 치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방사선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부작용에 대한 염려로 암 환자의 약 28%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사전적 의미는 공간이나 물질을 통하여 에너지가 전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진단과 치료에는 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리방사선이 이용되는데 방사선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방사선은 X선, 감마선, 중성자선, 양성자선 등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선 암 진단을 위해 촬영한 CT, MRI, 그리고 PET 등으로 진단 영상을 종합해 암세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런 치료 계획을 통해 종양 범위에만 방사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방사선 양,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해 환자별 맞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인체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외부 방사선 치료와 인체 내부 종양 부위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직접 위치시켜서 치료하는 근접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환자가 받는 치료 방법으로 선형가속기라 불리는 치료 장비를 이용합니다. 선형가속기는 다양한 에너지의 X선과 전사선을 만드는 장치로 종양의 위치에 따라 종양에만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접 방사선 치료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몸 안의 종양 혹은 종양이 발생한 부위에 삽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자궁, 두경부, 전립선 등을 치료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방사선을 조사하면 우리 몸을 투과하면서 전리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는 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인 핵산이나 세포막 등의 화학적인 변성을 초래하여 종양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방사선에 대한 반응에 차이를 보이는데요. 정상세포는 방사선 치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반면 암세포는 회복 정도가 불충분한 특징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크게 완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근치적 방사선 치료와 고통을 감소시켜줄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고식적 방사선 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 치료 부위, 암의 종류 및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수술, 항암 화학요법과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과 병행하는 방사선 치료는 수술 전 또는 후에 시행되는데 수술 전은 종양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수술을 용이하게 하거나 장기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 후는 수술 부위 및 주변 림프절에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방사선 치료와 동시에 시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서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의 고형 악성 종양, 악성 림프종, 경계성 및 양성 종양뿐 아니라 켈로이드, 혈관종, 혈관기형, 이소골화, 갑상선 암병증 등의 양성 질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신전이 혹은 암의 진행이 심한 경우에는 완치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 고식적 방사선 치료가 시행됩니다. 종양으로 인한 통증, 출혈 또는 관의 폐쇄 등의 방사선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최신의 방사선 치료 방법 혹은 장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환자가 어떤 방법 혹은 장비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중 어느 한 방법 혹은 장비가 더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종양의 종류 및 특성, 부위 등에 따라 방사선 치료 방법이 달라지므로 환자 개개인의 병변 및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설량, 기간 등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양에 적용될 수 있는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는 CT 영상을 기반으로 종양 및 주위의 정상 조직 경계를 파악하여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이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종양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높일 수 있어서 치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3차원 입체조형 치료의 일종으로 개별 방사선 조사면에서 종양과 주요 정상 조직의 위치 관계를 고려하여 조사면을 수개에서 수십 개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 즉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 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은 최대한 줄이면서 종양에만 선택적으로 원하는 방사선 양을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호흡 등의 생리적인 움직임을 고려한 4차원 방사선 치료,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 고용량의 방사선을 적은 횟수에 조사하는 체부 정의 방사선 치료, 정의 방사선 수술 등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료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료 후 정확한 위치에 방사선을 조사하기 위해 모의 치료가 필요한데요. 먼저 신체를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하는 고정체 제작과 방사선 조사의 기준이 되는 피부 표시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암세포에 대한 방사선 조사량을 최대화하고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 방향과 조사량을 계획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일정은 병의 종류 및 진행 정도, 환자의 전신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주 5회, 5에서 8주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먼저 방사선 종양학과 진료를 보게 됩니다. 환자를 진찰하고 이제까지 시행하였던 각종 검사 수술 소견과 병리조직 검사 및 영상 등을 검토하여 치료기간, 용량,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후 모의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도, 폐와 같은 흉부 종양이나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팔을 내리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선의 방향이 제한되므로 고정용구를 이용하여 양팔을 올리게 되고 두경부 종양이나 뇌 종양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작하여 머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치료 자세 결정 및 고정용구 제작이 끝나면 CT를 촬영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CT 영상에 이전의 CT, MRI, PET-CT 등의 진단 영상 소견을 종합하여 전산화 치료 계획 과정을 거치게 되고 보통 2-3일 정도 걸립니다. 계획에 따라 정상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폐물의 제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완성되면 치료 첫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실에서 치료 확인 촬영을 해서 실제 치료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이후에도 치료 기간 중 필요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치료 중 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면담 시간을 가지는데 이때 방사선 치료로 생길 수 있는 급성 부작용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자마자 질병의 호전 정도를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세포는 치료 시작 후 수일에서 수주 후부터 죽기 시작해서 치료가 종료된 뒤에도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죽어가는데요. 치료에 대한 반응은 정기검진 시 진찰 및 적절한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검사의 종류 및 시기는 종양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치료 부위에 표시한 선이 지워지지 않도록 목욕을 삼가하고 치료받는 부위의 피부가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상처나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피부 자극이 덜한 헐거운 옷이나 면 종류의 네일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방사선 치료 중단 없이 방사선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양가 높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치료에 대한 반응의 평가 및 재발 유무를 확인하고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발생했던 급성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함인데요. 더불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만성 부작용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방사선 치료 일반적으로 방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피곤, 식욕 저하, 오심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방사선 치료는 종양을 목표로 하여 방사선을 전달하는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 증상들도 치료를 받은 부위와 그 주변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치료받는 부위를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받은 자리에 피부염, 점막염 등이 대표적이고 위장관 치료의 경우에는 오심,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방사선 치료는 한 번 치료를 받으면 추가 치료를 못 받나요? No, 아닙니다.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치료 부위 주변의 정상 조직 손상 정도인데요. 따라서 이전에 치료를 했던 경우에도 주변 장기의 손상이 크지 않았다면 다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치료 시에는 이전 치료 선량, 치료 후 경과한 시간, 주변 장기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민감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방사선 치료 중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 안 되나요? No, 아닙니다. 방사선 치료의 대부분 쓰이는 외부 방사선 치료기기는 치료 장비가 작동을 할 때에만 방사선이 방출됩니다. 그 외에 준비 시간 등에는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방사선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치료 시 발생된 방사선도 몸속의 종양세포에 영향을 주고 소멸되기 때문에 치료 후에는 몸속이나 의복 등에 방사선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관련하여 특별히 피해야 할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각 부위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강 점막염 및 식도염이 심할 때는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삼가는 것이 좋고 설사가 심할 때는 유제품이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암 치료에서도 다양한 치료법이 시행되면서 다학제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을 대체하거나 그 절제 범위를 줄여서 장기 보존 및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통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치료의 부작용은 치료한 부위와 관련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대해 들었을 때 수술이 어렵다, 병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암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치료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